하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득복구 평화심자, 사득복구 평화심자, 사득복구 일상으로 돌아가자, 사득복구 일상으로 돌아가자, 평화심구 일상으로 돌아가자. 평화심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예, 연은말 순서입니다. 성주주민대책위 이석주 공동위원장님 나오셔서 힘찬 연은말 해주시겠습니다. 아유, 대변인 주간 브리핑 한 거 없나? 하시고 그렇게. 뭐 주간 브리핑 한 먼저 하는 줄 알지. 사회자 맘대로입니다. 예. 하기사 마이크 진 사회자가 뭐 대빵이니까 막 시킨 대로 해야지 어떻겠습니까? 예. 참 우리 수요 집회도 뭐 오늘 104차라는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동안에 꾸준히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아까 사회자가 뭐 전국행동에서 오늘 하는 날인데 땜빵으로 사회 본다 하지만 그분들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또 일정상 바쁘다 보니까 오늘 일정에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라도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이 사드 반대 투쟁을 계속 연결해 가면은 또 그분들도 시간 나면은 전국에서 또 달려올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또 이 사드가 뽑힌 날까지도 우리는 열심히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또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말씀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기 효자가 없다 하는 게 부모님이 아픈데 마음이 바쁘고 또 아까 사회자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일상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여기 참석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끈을 놔버리면은 그분들이 오던 분도 발길을 돌릴 겁니다. 이 사드가 이 땅에서 이 한반도 소송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배치 안 되게 평화를 위해서 외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중에 존경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소송리로 모여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꼭 이 자리를 참석을 해서 같이 투쟁의 대열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성주분들은 한참 이 참외농사 때문에 준비하고 모종하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조하고 김천도 가수하신 분들도 이제 뭐 끝나고 나면은 나무에 전지 작업을 또 해야 되겠지. 그 뒷정리 작업이 많습니다. 이 농사철이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옛날에는 나라 농사 짓고 나면 할 일 없었대요. 그래 지금 또 저희들 친구들도 그래요. 요새 뭐 할 일 뭐 있노? 이렇지만 지금은 가수나 이 특수작물 쪽으로 작물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라도 이 농한기가 없습니다. 차라리 성주 지역 사람들은 보면은 여름이 더 조용해요. 참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또 누구 너는 뭐 이번에 안 나왔네 이런 소리 서로가 할 필요 없으니까 일하는데 혹시 바빠서 못 나왔구나 바쁘지만 그래도 서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하면은 안 오던 분도 다시 이 자리에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드가 이 땅에 안 떠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뭐 전국에서 가고 문재인 정부까지도 처음에
촛불 정부를 하면서 적폐청산 지치 고를 걸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다시 적폐로 돌아섰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을 정부가 못 됩니다. 또 혹자는 여기 처음에 박근혜 정권 때 사드 들어올 때 오신 분들이 그 문재인 지지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그 사드 반대하면서 문재인 욕 좀 그만해라 이렇게 저한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재인 욕을 많이 한 게 안 오더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또 문재인도 이 정부도 지금 하는 꼬라지가 뭐 박근혜 정부와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또 심지어 그 뭐 더 한대요. 국감에 보니까 나 참 웃긴 걸 봤네. 이거 조원지가 이재명이 보고 힘내라 한 거 그런 꼬라지도 봤네. 그 뭐 한간에 뭐 아니 뭐 박김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전해는 거 하는데 국감에서 경기지사가 그래 이재명 도지사 보고 가는 꼬라지가 있는데 그래 이 정치가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부도 지난같이 해놔놓은 그 우리한테는 완전 친박 중에 친박 그 조원지가 그런 소리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욕 좀 그만해라. 정치 잘하면 누가 욕 합니까? 안 합니다. 사드 빼주면 우리 문재인 보고 막 절하고 뭐 얼마나 좋다 하겠습니까? 실은 이 사드 가지고 말 한마디 처음에는 뭐 성주 와가지고 후보 시절에는 사드 빼겠다고 약속해 놔놓고 되고 나니까 나 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스마가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게 욕 얻어먹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 뭐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린다 하더니 지금 우리가 그 짝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건을 안 놓고 사드 반대 투쟁까지 갑시다. 가면은 또 우리요 지금 보면 엄불교 우리 김성명 교무 계시는데 엄불교도 내부적으로 힘이 들지만 또 계속 자리 지킨 분 지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모든 분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가지만 세월이 가지만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 같이 뜻을 합해서 동참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안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은 약속을 지켜라. 제가 세 글자 구호를 두 번 할 텐데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빼! 사드 빼! 미군 빼! 미군 빼! 예, 다음은 소성의 조합사항실 강현욱 대변인이 나와서 5분 브리핑 해주시겠습니다. 한 15분 될 겁니다. 5분 브리핑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저희 사무실장인 것을 그렇지 않아요? 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평화! 예. 오늘 주간 브리핑은 11월 25일 날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무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연구 개발하는 곳. 우리나라의 자체 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곳인데 그 연구소의 소장님이 남세규 소장님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안보 수요와 지역으로 보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 LSM은 패트리엇 3와 사드의 중간 지역을 담당한다. 바로 이 조그만 말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LSM은 국방연구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우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고도 40km에서 60km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사드는 몇 킬로 담당하죠? 50에서 150km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LSM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위에, 아니 한참 더 위에를 이제 방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의 핵심 기관인 연구소장이 안보 수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으로
사드라는 무기 배치가 과도하다라고 이제서야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고도 50km에서 150km에 대응하는 사드도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국방연구소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현재 고도 그 훨씬 더 위에 150km에서 500km에 이르는 SM-3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고도 100km 이상에 대응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에 대해서 소요 결정, 필요한 것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했지만 아직 어떠한 무기를 이 소요에 쓰일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것 말고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유일합니다. SM-3가. 즉 SM-3 도입은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패트리어트 도입할 때는 패트리어트만 있으면 북한의 모든 무기를 다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드 들어올 때도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만 빼고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1 전부를 북한의 모든 무기를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 새로운 무기가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김천교육너머 조금 있다가 우리 구자 선생님께서 와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김천교육너머에서 김진양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던 원래 자리는 이렇게 군병력이 주둔하고 있던 곳입니다. 6만 명 정도의 군병력이 주둔하고 있던 곳인데 그 군병력 빼라고 하면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당연히 군 지휘관들의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그 군 지휘관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6만의 군병력 빼는 것이 안보에 위험이 된다. 그러나 60만 병력이 있는들 평화가 올지는 모르겠다. 안보는 안보일 뿐이다. 안보를 넘어서서 평화로 가자. 이곳에 수만 명의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오면 실질적 종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원했던 한반도 평화의 어떤 새로운 로드맵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나 혹은 지금 현재 GPA 철수하면서 남북 정말로 우연찮게 남북 군인들이 악수하는 모습 봤죠. 그런 모습이나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일이나 모두 같은 효과인 거죠. 국가에 있어서 국방력을 통한 안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말대로 안보는 안보일 뿐 평화를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 평화라는 목표가 사라진 안보는 결국 군수업체만 배불리고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의 총알바지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의 GP 철수, NLL의 평화 수역 조성 사례를 통해서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경험 또한 우리는 했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안보 파리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방부의 70년 오랜 악습에 휘둘리지 말고 사드 철회를 시작으로 SM-3 도입을 철회를 선언함으로써 판문점 선언과 평화선언에서 약속한 군비 증강이 아닌 군비 통제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 그리고 그 힘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추동하겠다는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호 외치고 금일 주간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 온다! 한반도에 평화 온다! 당장 사드 빼라! 당장 사드 빼라! SM-3 철회 선언하라! SM-3 철회 선언하라! 평화! 평화! 예, 금방 강현우 대변인님 다음 순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천 촛불의 구자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김천군은 교육너머에서 교육을 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발언으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르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미군은 사드 갖고 떠나라! 미군은 사드 갖고 떠나라! 예,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를 하면서 김천에 그 힘들이 모아져서 그 촛불 집회에 많이 나오던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그 힘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김천 교육노모 단체입니다. 그래서 김천 교육노모에서 이번 11월에 강연회를 개최하자 하고 모신 분이 김진향이라고 퀘스트 교수님으로 계시고 개성공단 그 관리이사장이라고 하던가 그 직책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3시간짜리 강의라서 처음에는 3시간 다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오래도록 할까? 아마 2시간만 1시간 반 정도 하고 한 30분 뭐 질의응답하고 끝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정말 거의 3시간 넘도록 그 강연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하신 이야기들이 너무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고 잘못 알고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배웠다고 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우리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왜 모르느냐? 가들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 새끼들 나쁜 놈 이러면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북한을 아느냐? 우리는 모른다. 모르는 것이 악이 된다. 근데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서 그냥 나쁜 놈이라 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몰랐다. 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시고 했습니다. 처음 이야기할 때 통일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분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분단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몰랐기 때문에 분단의 우리 현실을 슬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 이걸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보일 수 있고 그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단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 거짓의 토대를 두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사드라는 무기가 들어가는데 저 무기가 들어올 수 있는 토대도 바로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북미 간 만나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요. 그거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올해 안으로 종전 선언을 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몰랐던 14선언을 구체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14선언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4선언이라는 게 바로 유기도를 좀 더 경제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성공단을 만든다, 뭐 또 해수 특구를 만든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온 것이고 이거에 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그거 29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통일부,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진짜 있는가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통일부 홈페이지에 통일 방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노태우 정권 때 제안되었고 김영삼 때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래서 뭐 1단계 화해 협력, 2단계 남북 연합, 3단계 평화 통일 뭐 이렇게 29년이나 이 방안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 가르쳐 줬고. 왜냐하면은 그 토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대가 분단 체제이고 분단의 토대는 식민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남북 간에 평화롭게 지내는 거 미국이 제일 싫어하죠. 방해를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트럼프가 북미 선언을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가 네오콘들한테 엄청 깨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한국에 무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북미 평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은 엄청나게 이거 시기상조라고 막 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아베 정권이 그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막 외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익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당은 이거 시기상조라고 막 반대를 하고 있죠. 다 퍼주고 공산화시키고 뭐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면 그러면 전쟁을 계속하자는 말인가?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반대 세력들이 있고 극악하게 반대하고 있어도 세계사적으로 이미 평화시대가 도래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약화되었다. 북한이 어쨌든 간에 북한과 미국은 6.25 전쟁을 끝내고 서로 휴전협정만 했지 아직 종전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적대시하는 나라가 북한이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도 필사적으로 사실은 핵을 개발했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러시아가 갖고 있고 중국이 갖고 있지만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이 개발한 핵 하나 때문에 미국은 떨고 있습니다. 왜냐? 적대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적대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똑똑해져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것은 조금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운을 받아서 평화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분단이 뭔가? 실제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분단시켰죠. 그 다음에 전쟁의 주체는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을 분단시키지 않고 우리나라를 분단을 시켰죠. 그래서
그 해방 직후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것은 안 된다,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지만 그게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총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목량 여운형, 심지어는 이승만이 그 소속돼 있는 한민당 당수인 송진우조차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은 안 된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다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 미국 CIA 전신이 미국 OSS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슬픈 것은 그 김구 암살을 안도에게 지시한 김창룡의 무덤, 국립묘지에 있는데요. 무덤 옆에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인가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국립묘지에 가시지도 못했죠. 표창공원에 있지요. 아직도 일제시민 시대는 끝나지 않았고 그게 분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제가 좀 떨려서 잠시 좀 쉬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면 나서 발언을 해주니까 너무 떨립니다. 그렇게 떨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떨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좀 말 못해. 아이고 그러네. 잘 안 넘어가노. 세상이. 그렇게 분단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분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지금까지 알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면 진짜 우리는 개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20세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끌려가가지고 총알바지가 된 사람들이 600만 명, 6.25 전쟁 때 400만 명. 근데 우리 이 숫자도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그 교무님이 말씀하시듯이 개성공단은 휴전선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있는 병사들을 뒤로 한 15km 이동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개성공단을 처음 만들려고 할 때 미국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이 정도 설득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좀 양해를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성공단입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 반대를 했죠. 틈만 나면 개성공단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를 계속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건 박근혜지만 그 개성공단의 자금들이 북한 핵미사일에 들어간다고 추정된다 라는 말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문을 닫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압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휴전선에서 약간의 충돌이 빚어지면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완충 지역이 되는 것이 개성공단이다. 거기 있던 6만 명의 병사, 포부대, 기갑부대, 기갑부대라는 건 탱크 부대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뒤로 밀은 것이다. 그래서 밀고 여기에 2만 평인가 어마어마한 그 땅을 그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지금 그게 한 1000여 평밖에 아직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임금 협상을 할 때 우리 측에서는 야, 한 70불은 줘야 안 되겠나 싸우다가 이제 뭐 그쪽에서 한 100불 익하면 우리는 깎아나 70불을 마지노선으로 하자 이러면서 협상에 들어갔는데 웬걸 이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면서 6.15 선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정확하게 6.15 선언을 하면서 끝에 하는 말이 50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50불이 우리 돈을 한 6, 7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50불로 이 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다음에 또 임금 협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올려달라 할까 막 걱정을 하면서 갔다고 해요. 근데요 또 6.15 선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더니 동결합시다. 그래서 3년간 50불로 동결됐다고 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김정일 위원장이 화를 냈다고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 많이 들어와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고 화가 나서 임금을 올려달라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130불인가 150불인가 하여튼 우리 돈으로 14만원 정도 14만원 주고 우리 거기 개성공단에서 했는데요. 그 제품들이 뭐냐 하면은 하청 기업들이 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옷이 많았다고 하대요. 화장품 뭐 이런 거. 하청 기업은 아시잖아요. 원청 기업에 납부할 때 원청에서 막 값을 깎아가지고 납부하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원청에 저임금으로 납부해도 이문이 남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느닷없이 그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뭐 때문인가 싶어 모였더니 오늘 오후 5시에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발표를 하겠다. 2시에 발표했는데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걸어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대요. 애걸복걸을 하면서 연휴라서 다 거의 다 개성공단을 비웠으니까 그러면 며칠간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말 밀어줘서 우리가 그 중요한 부품이라도 좀 들고 나오게 해달라.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겨우겨우 해서 했는 게 한 사람만 각 공장별로 차 한 대 사람 한 사람 가서 물건을 떼우는 게 그래서 우리 왜 그때 사진에 보면 엄청나게 차에다 짐을 바리바리 싣고 나왔잖아요. 어쩔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보상이 주어졌느냐 손해를 엄청 봤는데 왜냐하면 하청이니까 원청에 그걸 못 줬으니까 대기업에게 납품을 못했으니까 그 손해 받는 거를 보상받았느냐 하니까 정부는 보상이나 배상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상이나 배상이란 말을 쓰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이 폐쇄에 따른 지원 대책해서 지원금이 각 공장별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지원금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돌려줘야 할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몇 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사장님들이 이 돈을 썼기 때문에 재개되었을 때 돈을 개워내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분할 상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미국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뭐 그전에는 안 된다 종전선언 안 된다 평화협정 안 된다 막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 발 물러서서 내세운 것이 뭐냐 하면 종전선언 안 해도 좋다. 평화협정 안 해도 좋다. 대북 제재만 좀 완화해달라. 대북 제재 완화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미국에서 북한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미국인들이 북한에 많이 와서 많은 공장들이 생기면 미국은 자국민이 있는 곳은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게 종전선언이고 그게 평화협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개성공단과 같은 그러한 공단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종전선언이고 그게 평화협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통일되고 우리 어떻게 사나 독일처럼 저렇게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평화를 이야기하자. 북한하고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제1단계가 그 남북 화해 협력.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금강산도 하고 백두산도 하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많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남북연합. 그래서 남북연합은 이제 각각의 정부의 어떤 상위 회의체를 만드는 그러한 거죠. 이게 몇십 년 걸린다고 보는 거죠. 당장 통일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이제 화해 협력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통일로 자연스럽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화하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그 길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은 그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은 누가 만들었냐? 남과 북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익은 남과 북이 평화로운 겁니다. 전쟁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사는 법.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 어느 순간에 불편하니까 합쳐지자.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제대로 알고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사랑하자라는 것이 이 강연의 주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떨리고 말씀도 못 하신다고 하시면서 저근저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김천 촛불의 구자숙 스님께 다시 한번 예, 발언이 좀 길었습니다. 좋은 발언이었지만 다음은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화장태 점주입니다. 손소희 동지께서 나오셔서 원불교 영광탈핵순회 6주년 참가를 했습니다. 그 후기를 발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구호 하나 외치면서 시작하죠. 우리 많이 외쳤던 구호. 제가 투쟁은 하면 어머님들이 즐겁게, 제가 투쟁은 하면 신나게, 제가 투쟁은 하면 즐기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투쟁은 즐겁게, 투쟁은 신나게, 투쟁은 즐기게. 네. 지난 11월 26일이 영광 탈핵순례 6주년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6주년 행사를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저만 간 건 아니고요. 김천 교당에 최용정 교무님이 차를 운행해 주셔서 박현성 교무님과 저랑 또 부녀회장님이
탈핵순례가 뭔지 되게 궁금해 하셨고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계속 농사철에 바빴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바쁜 일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서 11월 26일 월요일 날 저희 4명이 영광 탈핵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영광에 핵발전소 있다는 거 어머님들 아셨어요? 아셨어요? 저는 2014년도 삼평리에서 송전탑 공사를 반대 투쟁할 때요. 거기 천막 농성장이 있었어요. 그 농성장에 탈핵신문이 오거든요. 거기 보니까 영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탈핵순례를 한다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머리에 쪽을 찐 여성분들이 걷는데 저는 그때는 그분들이 수녀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제가 원불교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삼평리의 그 송전탑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전자파 문제라든지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그 송전탑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건지 수만 가지 이유를 들고 싸움을 했을 때 마지막에 저희가 깨달은 게 있었죠. 이거 핵발전소 문제다. 핵발전소가 계속 생겨나고 굉장히 위험천만한데도 끊임없이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사실상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많은 전기를 쓰지 않잖아요. 그것이 공단의 공장으로 가고 그리고 저희같이 이렇게 군사시설에 무기를 만드는데 내지는 무기를 운영하는데 그 전기가 쓰여지는 건데 그 전기를 찾거나 어디에 가둬놓고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송전탑이라는 커다란 괴물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송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이렇게 작고 할머니들만 내지는 몇몇 주민들만 살고 있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온전히 고스란히 피해를 다 전가시키면서 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밀양과 삼평리의 송전탑 반대 투쟁을 통해서 저는 핵발전소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광을 한번 가야지 했었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못 가게 되었죠. 그러다 사드 투쟁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삼평리도 못 가고 밀양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성주와 서송리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서송리에 있다 보니까 이 사드 기지를 보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드 기지를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사실 그 철조망 속에 무엇이 특별한 게 있진 않지만 사드 요격기? 사드 발사대가 보입니다. 그 사드 발사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군사 용어는 사실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가슴이 벌렁거렸던 게 어떤 거냐면 여기도 저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혹시나 송전탑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사실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렇게 큰 전기가 필요로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교감이 섞기만 하더라도 그 교감이 섞여 있는 사드 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압을 올리는 공사를 상당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공사들을 했었고 전압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 어쨌든 이 사드 반대 투쟁을 하면서 저는 핵발전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핵발전소는 전기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사 무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 핵발전소에 핵발전소가 이렇게 가동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내보내기만 하면 다행인데 거기 핵쓰레기가 엄청나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핵쓰레기는 우리는 이제 쓰레기를 소각장에 태우거나 땅속에 매립을 시키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몇만 년 동안 이제 썩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핵쓰레기는 10만 년에서 100만 년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묻혀져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사능 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게 엄청난 세멘트로 깔아가지고 그것을 가둬놓는데 만약에 이 위험한 물질에 우리 몸이 닿게 되면 어머니 옛날에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 같은 그런 병을 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겪지 않아서 그것이 얼마만큼 할지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영화를 봤을 때 그리고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을 읽어봤을 때
이것이 저희가 상상 이상의 엄청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마 어머니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도 그런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셔서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렇게 신문으로 봤던 탈핵 순례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올해 5월까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걸었대요. 하루에 22km를 영광 군청에서 영광 핵발전소까지 쉬지 않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8년 6월부터 이 걷기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탈핵 교육도 열심히 하고 전방위적으로 반핵 운동을 좀 해가자라는 취지에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월요일 탈핵 순례를 하고 그리고 다른 날들은 좀 탈핵과 관련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6주년 되는 날 제 부녀 회장님과 함께 참여를 했었고요. 영광에 계시는 분들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제 많은 교당의 교도님들도 오셨고 그리고 범종교 탈핵 순례다 보니까 천주교 수녀님들도 함께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소송리에 이렇게 사드 반대 투쟁하고 있는 저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영광에서 굉장히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서 든든했던 건요. 영광 탈핵 순례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 김선명 교부님이시래요. 저도 그날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두 아드님을 모시고 첫 순례를 시작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6년간의 긴 여정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핵발전소 가까이 갈수록 마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근접한 거리의 마을이요. 사드 기지보다 더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는데 부회장님이 저한테 여기 현수막이라도 핵발전소 반대한다는 현수막이라도 하나 달아놓지 이러실 정도로 아무 현수막이 없어서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커다란 간판에 상생발전, 성산리와 한빛 발전이 상생발전하겠다는 큰 간판이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밑에 성산리 마을 주민 1동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마치 속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을 주민들이 핵발전소 앞에 살아도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삼평리도 겪어봤고 밀양도 겪어봤고 소송리에서도 겪어봤고 당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위험천만한 물건이 집 앞에 놓여질 때 겪었을 주민들의 아픔과 공포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을 간의 분열과 갈등을 저희는 많이 겪어봤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판은 굉장히 기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있는 교무님들이나 이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기 마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빛발전에서 굉장히 마을에 많은 것을 투자했고 그곳으로 발목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막상 땅을 내놓고 나가려고 해도 솔직히 누가 핵발전소 앞에다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러니 그 주민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히려 좀 코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밝히면서 싸워낼 때 우리가 진정한 유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들이 그의 자신의 목소리를 땅 밑으로 핵 폐기물과 함께 땅속으로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은 더 슬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리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밀양, 삼평리, 강정을 비롯해서 이런 국가가 시공하는 공사 어떤 물건을 놔둘 때 굉장한 이 마을 공동체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왔지만 저희도 그런 갈등과 분열은 늘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저희가
거쳐가야 할 길이라면 거쳐서 이 잘못된 이 사드를 비롯해서 이 핵발전소, 지구의 재앙으로 오는 이 핵발전소를 그리고 이 지구를 종말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이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저희는 좀 더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 탄핵솔레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매번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날이 춥고 그리고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먼 거리를 이렇게 모시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봄이 오면 영광 탄핵순례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 성주 소성리에서 인연을 맺었던 김천분들하고 대구의 연대자들보다하고 여기 이제 다른 종교인분들하고 함께 버스 맞춰서 가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영광을 비롯해서 사실 경북에도 굉장히 많은 핵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드면 사드, 핵발전소면 핵발전소 이렇게 서로 각자의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핵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결해가고 모여져서 바다를 이룰 수 있게끔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핵도 폐기하자! 사드 뽑고 핵도 폐기하자!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리고 발언 마치자마자 정진석 가수가 나와서 공연으로 이 수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대책위 김천수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예, 우리 다음 주에 집회 담당입니다. 가불해 갖고 연설. 근데 뭐 발언하신 분도 많고 이렇게 시간도 아지않는데 또 내보고 마이크 줘서 얘기하라면 진석 씨 노래하고 끝내기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맞죠? 구화 말에 찍었다 하겠습니다. 답을 안 하려고. 예,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예, 정진석 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짜. 예, 준비하는 동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요일은 김천역 앞에서 김천 촛불이 이루어집니다. 시간 되시고 같이 하고자 하는 연대의 발길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오늘 멜빵이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신청곡을 불러드릴게요. 그 양희은이 많이 불렀는데 아름다운 것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켜야 돼. 이거 켜야 되나? 예, 이걸로 안 돼. 이게 지금 아까 해요. 이게
소리가 완전히 안 나면 안 돼.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 방울들 밑줄기들을 데려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우리들을 데려갈까 엄마 있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우리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보여만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우리들을 데려갈까 속에서 우리들을 데려갈까 요거 요 에코 살짝만 내려주시면 살짝만 내주시면 그 요즘 좀 마음이 쓸쓸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막 이만하던 게 쑥 하니까 예? 아 노래 더 해요. 2개 더 해요. 그 한 개만 더 하락하는데 한 개만 더 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 지금 노래할 거는요 바위 시리즈가 들어갑니다. 바위섬, 바위돌 이렇게 나가는데요.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둘 할 수도 있고 그 이 노래가 그 이상하게 다 바위가 이렇게 소재가 됐네요. 근데 광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광주를 한번 떠올리면 광주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해하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그 지역이 고립돼 가지고 아주 험한 일을 겪었던 곳인데 그래서 바위돌 일단 먼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맞으며 눈물만 흘리고 하얀 눈 맞으며 아픔만 달래는 바위돌 세상만사 야속하고 주저앉아 있을 소냐 어디 타고 이내 청춘 세월 속에 묻힐 소냐 굴러라 굴러라 바위돌 한 맺힌 내 가슴 부서지고 없어 저도 굴러라 바위돌 저 하늘 끝에서 이 세상 웃어보자 안개 긴 아침에는 고독을 삼키고 바람 부는 날에는 서름만 달래는 바위돌 세상만사 약속하고 주저앉아 있을 소냐 어디 타고 이내 청춘 세월 속에 묻힐 소냐 굴러라 바위돌 한 맺힌 내 가슴 부서지고 없어 저도 굴러라 바위돌 한 맺힌 세상에 이 세상 웃어보자 굴러라 바위돌 저 하늘 맡에서 만 세상 웃어보자 맘마미야 바위돌 아이고 숨이 차가지고 모자라가 살짝 모자랍니다. 그러면 앵콜입니다. 예, 이번에도 이게 노래 바위 섬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힘
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 후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내 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소성리에 살고 싶어라. 감사합니다. 구하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뽑고 평화 심자. 사두 뽑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평화 심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예, 이상으로 104차 수요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빨을 짧게 하셨어. 조금 더 이름은 그래도 드리블도 소리 안 나게 끌어내는데.